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쿼런틴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체중 증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을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현대인에게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한다는 말처럼 달콤한 유혹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저탄수화물 고지방식과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두 식단 모두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지만 영양소의 섭취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주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섭취해 몸에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로 전환해 체중을 감량시키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의학계에서 뇌전증 환자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권하는 식이요법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 체중 감량 효과가 부각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신체 상태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식단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일명 저탄고지식으로 알려진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식품의 종류, 이를 이용한 간단한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 반드시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재정 서티파이드 셰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몇 가지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저에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는군요. 네. 예, 좋습니다. 2018년 구글의 다이어트 부분에서 가장 네. 많이 설치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2018년이면 2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한데요. 예. 2020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 2018년인가? 네, 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그리고 당뇨병, 암, 에필lep시, 알츠하이머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 다이어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프닝에도 전해드렸듯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혹시 처음부터 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계실까 봐. 네네. 네, 다시 말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냥 키토 다이어트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 도대체 유행하는 이 다이어트가 무엇인가? Beginner's Guide for 네. 101 저희가 네.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쿼런틴 때문에 체중 증가했다고 한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RKTV 1540, 라디오 코리아 1540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키토 다이어트라는 게 저탄고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요. 예. 우리 한국 분들에게 다이어트란 일반적으로 적게 먹고 운동하고 굶고 하는 행위 자체를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살을 빼는 것 자체를 다이어트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근데 하지만 그게 사실 맞는 사전적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네. 다이어트란 그냥 식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 점을 짚고 넘어갈 때 너 다이어트 시작했니? 뭐 다이어트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냥 식단 관리 시작했니? 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고 하면 미국에서 그냥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키토 다이어트, 키토 식단을 말합니다. 키토가 항상 뭐 살을 빼고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되긴 하지만 또 네. 그 이외의 이유로서도 몸에 잘 맞기 때문에 건강상 이런 방금 말씀드린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권해서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네. 키토제닉 식단은요.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서 지방의 비율이 거의 75%까지. 75%요. 저희가 이제 5대 영양소가 단칼 비탄지 5개인데 네. 이게 적당한 비율로 먹어야 좋다고 저희가 알아왔는데요. 그렇죠. 키토 다이어트, 키토 식단의 경우에는 지방의 비율이 75%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셰프님?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그리고 단백질은 20%. 단백질이 또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네. 그리고 탄수화물을 5%로 비중을 낮추는 식단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지방의 섭취량을 높이고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극소량으로 줄이게 되면요. 인체는 포도당 연소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지방의 양이 부족한 만큼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연소되어서 몸무게가 감소하게 되는 게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인데요. 네네. 바로 그게 원리예요. 근데 뭐 말로만 이렇게 문장으로만 읽으면요, 간단한 원리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한인들의 식탁은 거의가 탄수화물 위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의 75%를 지방으로 대체를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는 건 이거는 쉽지가 않은 일 같은데요. 그렇죠. 셰프인 저도 이 키토 다이어트를 지금 공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도 20대에는 네네. 지방을 먹거나 삼겹살을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다음날. 맞습니다. 예. 네, 키토시스란요, 간단하게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몸의 연료로 쓰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네. 인간의 몸이 참 영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풍부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은요,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연소되는 반면에 지방이나 단백질은 느리고 가속도 없이 일정하게 연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토시스 상태, 즉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교체하게 되면요, 몸의 컨디션이 급격하게 막 배고파졌다가 네. 갑자기 막 업앤다운이 없군요. 업앤다운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네네. 지방을 탄수화물처럼 쉽게 연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저희가 나가서 고등어를 구워서 먹은 날과 네. 간단하게 빵에다가 아니면 뭐 파스타를 먹은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고등어를 먹은 날은 3일 동안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 없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탄수화물을 굉장히 좀 배제하는 식단을 평소에도 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별로 좋아하지 그쵸. 않기 네.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혹시 만두피도 안 드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만두피도 벗겨내고 먹어서 밖에서는 만두를 잘 안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밉상이라서. 그렇죠. 밉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먹은 날은 상당히 오랫동안 배가 고프지 않고 맞습니다. 간식 생각이 안 나는데 파스타도 좋아해요. 면을 좋아하는데 그걸 아주 배부르게 먹은 날은 2-3시간 있으면 또 뭔가가 생각나고 씹고 싶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많아요.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식탐과 식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네네. 식탐과 식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식이요법만으로도 드라마틱한 체중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바로. 이제 저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탄수화물을 먼저 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태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탄수화물을 안 먹는데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 그게 좀 저는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설명을 앞으로 이제 천천히 드릴게요. 많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규칙적으로 네. 탄수화물을 몸에 적당히 섭취해 줘야 된다고 권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키토시스 상태, 또 저희가 반복돼서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키토시스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면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지방을 몸의 연료로 아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탄수화물의 도움이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지방이 탄수화물과 함께가 아닌, 이게 중요해요. 탄수화물과 함께가 아닌 혼자 연소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물질이 키톤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키톤체가 바로 키토시스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게 또 저희 간에 보관되어 있고, 간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몸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이라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거기서 에너지를 꺼내서 쓰는. 그리고 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간에 축적된 키톤이 뇌의 에너지원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를 하면 신경질이 좀 덜 난다는 얘기를 하나 봐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탄수화물이 떨어지면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싶고, 근데 일단 포만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뇌까지 전달이 되니까 짜증이 좀 덜한 게 아닐까요? 포만감. 제가 그럼 키토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는 이유인가요? 그런데요, 앵커님, 자꾸 이 말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좀 어려워요. 키토 다이어트가 쉬워져야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동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브리드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이브리드카가 처음에는 어떻게 굴러가요?
처음에는 전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가솔린이 끼긴 되죠. 빙고 바로 그 원리예요. 예. 저희 몸도 똑같이 키토시스가 진행이 되면은 그 상태가 되면은 처음에 가던 전기가 아닌 기름을 가지고 와서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저희 몸은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쓰나요? 주로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꼭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영어로는 글루코스죠. 네네. 그리고 근데 그 포도당은 또 어디서 오나요? 칼브. 제가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칼브에서 옵니다. 한국인들이 보통 65%, 70%를 먹는다는 그 칼브에서 포도당이 나오죠. 네. 이 똑똑한 선생님들이 똑똑한 학생이랑 공부하는 기분이 이런 건가 봐요. 근데 평상시에 쓰는 칼보가 몸에 없고 기름, 다시 말해서 기름만 몸에 많이 주입이 된다면 키토 다이어트죠. 하이브리드카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바로 와닿는 것 같아요. 아까 키토가 뭐 지방을 연소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의 어떤 원리로 대비를 해서 생각하니까 좀 쉬워지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포도당 대신에 지방산 간에서 생성되는 것이죠. 지방산을 연료로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게 바로 키토시스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이 정도 되시면은 이제 셰프 이제 음식도 잘하는데 설명도 너무 잘한다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네. 설명을 잘해주시는 어떤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아주 똑똑한 분의 예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또 짚어드릴 게 하나 있어요. 병의 진단은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음식 레시피는 셰프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음식은 누가 만든다? 남편이 만든다. 그렇죠. 설거지는 음식 만든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쓰레기도 음식 만든 사람이 하는 거고. 고로 저는 안 한다. 모든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몸에 맞게 적당한 다이어트가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키토 다이어트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고 해요. 오늘 하지만 거기까지 짚어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실생활에 어떻게 이런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음식하는 걸 즐기면서 몇 시간씩 키친에서 음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다이어트는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빨리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셈블해서 즐길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니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제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키토 다이어트, 이 키토 식단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는 다 같은데요. 약간씩 이름을 변형을 해서 약간씩의 어떤 분들은 80%, 75%까지 지방을 드시면서 5%의 카브를 드시는 그런 스탠다드한 키토 다이어트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약간의 하이 프로테인을 섞어서 하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있고요. 그리고 타겟 키토 다이어트, 뭐 월크아웃 전후에 카브를 약간씩 먹는 그런 변형된 키토도 있다고 인터넷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하네요, 별로. 그렇군요. 자, 키토 다이어트 식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짜려면 그 단칼비탄제 좀 비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셰프님. 그렇죠. 보통은 한 75% 정도 되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어떠한 음식을 피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료를 아시면은 그 재료 안에서 자유롭게 냉장고에서 반드시 한 가지가 빠졌다고 음식을 못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빼고 나머지 이거로 이렇게 대충 섞어서라도 드실 때 성공적인 키토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키토가요, 주변에 보면 요즘 그 기저질환 가운데 하나죠. 당뇨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이요법은 혈당치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슐린을 많이 생성하게 되는데 고혈당은 우리 몸의 독과 같은 존재예요. 아시죠?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을 규제하죠. 그리고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를 하게 되면은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에 인슐린이 양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당뇨병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거겠죠. 원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배고픔을 못 이겨서 이제 식단 관리를 포기하게 되는 건데 이 키토 식단으로 가게 되면 일단 이 배고픔, 허기짐을 좀 방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셰프님?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에 비해서 지방과 단백질은 연소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앤다운이 없는 거죠. 갑자기 뭐 인슐린이 팍 분비가 돼서 배가 고파진다거나 네. 갑자기 허기가 진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글리세믹 인덱스 다이어트라고 예전부터 있었던 다이어트가 있어요. 네네. 이 글리세믹 인덱스 그 수치를 조사를 해서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음식만을 골라서 적당하게 먹음으로 인해서 네. 허기짐을 방지하는 거죠. 예, 저희가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이 하는 그 GI 지수를 체크해서 음식 드시는 게 지금 그 글리세린 인덱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온라인에 보면은요, 네. 키토 다이어트와 GI 글리세믹 인덱스 다이어트의 차이점 무엇인가 이러한 뭐 연구도 네. 있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키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 건지, 우리 집에는 무엇을 내가 갖추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이 키토 식단하고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들 그 식품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고요. 또 집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조리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명 저탄고지식으로 알려진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이 식품의 종류 이를 이용한 간단한 조리법에 대해서 이재정 서티파이드 셰프 모시고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RKTV 1540, 라디오 코리아 1540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키토제닉 식단에 포함이 되는 식품의 종류 그리고 간단한 조리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무엇을 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명언이네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하군요. 제가 또 어록을 하나 추가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노트도 하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네. 뿐만 아니라 팬트리 열으셔서 다 버리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네. 슈가리 푸드는 절대 안 되죠. 어떤 다이어트를 하건 어떤 네. 식단을 하건 뭐 소다, 프루츠 주스, 시원하게 오렌지 주스 한잔 할까? 뭐 이런 네. 거 오늘부터 안 됩니다. 그리고 스무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스무디. 예. 케이크, 아이스크림, 캔디 뭐 이런 거 다 안 되죠. 근데 이제 정제 설탕이 들어간 건 안 되지만 예. 그냥 저 과일을 직접 생즙을 뭐 짜서 마신다든지 안 그러면은 지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희 예. 그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맛있는 네. 샐러드. 그렇죠. 그런 거는 쉐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괜찮겠죠? 잘 아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 제가 무슨 과일을 넣었죠?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넣었죠. 네. 바나나 그럴 경우에 바나나 정도는 빼주시고 키토 다이어트의 쉐이크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몬드 버터 제가 재료도 가지고 왔는데 아몬드 버터를 넣으시고 네네. 그리고 아몬드 밀크가 좋습니다.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신 분들도 아몬드 밀크 넣으시고 예. 그리고 같이 뭐 프로테인 파우더를 넣으셔도 되고 블루베리나 뭐 스트로베리 조금 반 주먹 정도 같이 넣으셔서 네. 바르시면 그게 바로 키토. 거기다가 또 몸에 좋은 오일,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네. 같이 넣으셔서 갈아주시면 바로 그게 키토 쉐이크죠.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슈가리한 스무디는 나쁘다. 설탕이 들어간 건 물론 나쁘겠죠. 하지만 그걸 다 빼고 몸에 좋은 지방과 넛 그리고 아몬드가 그냥 있으시면 아몬드를 한 주먹 넣으셔도 됩니다. 네.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또 나갈까요? 그리고 그레인이나 네. 스타치. 그러니까 이렇게 곡물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분이 들어있는 거 하고. 예. 그렇죠.
뭐 키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현미나 몸에 좋은 곡물들을 섞어서 드시면 되지만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키토 다이어트, 키토 식단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셰프 이재희가 라디오에 나와서 현미 다 버리라 그랬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곡물과 전분류를 자제하시는 거예요. 일반식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요, 베리나 뭐 스트로베리 같은 것은 네네. 당분이 낮아요. 네네. 그런 정도는 약간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정도만 드셔도 호강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빈이나 레구메가 안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뭐 키드니 빈스, 렌틸, 칙피조차도 네. 그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예. 이제 건강식을 이야기할 때는 예.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재료들이 다 좋은 거라고 해서 관련된 레시피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쵸. 오늘은 이제 키토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키토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배제를 하는 게 좋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초점을 말씀드리면 왜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몰, 키토시스, 키토와 기름을 연소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네. 이런 음식들을 배제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모몰 차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리드카가 네. 기름을 연소하게 될 때까지 모든 전기를 다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 소모하고 이제 기름을 연소해서 차를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기를 다 소모해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식들이 좋은 음식도 있지만 현미나 뭐 이런 빈이나 레구메 같은 것이 저희 몸을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함에 있어서 키토시스, 키토화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런 음식들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해하셨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은 어떤 것들을 좀 피해야 되나요? 그리고 네. 룻 베지터블이나 뭐 그런 것도 안 좋다고 해요.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윗 포테이로 또 네.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키토 다이어트 안 합니다. 안 하시는군요, 셰프님은. 예. 예. 그리고 포테이토나 뭐 캐롯, 파스닙 이런 것도 왜냐하면은 카르브 함량이 높기 때문에 몸을 키토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는 아실 텐데 그렇죠. 당근하고 파스님이 예. 이게 당근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그쵸. 건데 예. 요거에도 예 카르브가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로우팻이나 다이어트 프로덕트 많이 쉘프에 많잖아요. 네네네. 마트에 가면요. 이러한 음식들 또한 왜 안 좋은데 왜냐? 이런 하일리 프로세스된 음식들에는 카르브가 많고 그만큼 뭐 팻을 줄이거나 여러 가지를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만큼 카르브의 함량이 높아지고 설탕의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너무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또 넘어가면요. 컨디멘트나 뭐 소스들 또한 설탕의 함량이 참 높아요. 네네. 그리고 헬디하지 않은 팻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베지터블 오일이나 메요네즈 중에서도 마가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안 좋은 팻이라고 안 좋은 팻이기 때문에 배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알코올 또한 안 좋은데 왜냐? 이 알코올에는 카르보 함량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알코올을 드시면은 알코올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하고 키토시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이 안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지방을 먼저 태워야 되는데 알코올 칼로리를 먼저 몸에서 막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체중 감량에는 그렇죠. 별다른 효과를 못 보는 거고 이런 이 네네. 대목을 들은 순간 많으신 분들이 세상 사는 맛 없다. 뭐 어떻게 사냐 이제 키토 다이어트 안 할란다. 예. 그러신 분들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소주는 괜찮다고 합니다. 소주는 또 괜찮대요. 한국 분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이어트 하시면서 그렇게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슈가 프리 다이어트 푸드 많잖아요. 네. 그것도 안 좋다고 해요. 슈가 프리도? 예. 이유는요? 이유는 많은데요. 이 슈가 프리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된 다른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굳이 몸에서는 키토 다이어트 할 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푸드 투잇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쵸. 지금부터는 키토 식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들을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즐거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레드밋 그리고
고기 종류 어떤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 좋고요. 특히 그 중에서 그래스피드 비프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그 다이어트 식단 하시는 분들 보면요, 레드밋은 좀 멀리하고 와인밋이라 해서 닭가슴살 위주로 드시고, 그쵸. 예, 또 프로테인 섭취를 달걀 흰자로만 하시고 하는데 네. 키토 식단에서는 뭐 레드밋을 먹어도 상관이 없군요. 상관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 많은 키토를 하시는 분들이 이 그로서리 쇼핑에 돈을 참 많이 쓰세요.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같은 비프인 중에서도요. 그래스피드 비프에 로 만든 버터나 밀크는 특히 오메가3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아.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또 저희 RK1540에 네네.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또 배울 수가 있으니까 예. 특히 좋아서 그런 고기를 레드밋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네. 보통 온라인상에는 뭐 햄도 괜찮고 소세지, 베이컨 다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키토 다이어트에도 클린 키토가 있고 너리 키토가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적당히 나는 깨끗한 키토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래스피드 비프나 를 주로 해서 드시고 레드밋은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주로 듣는 건 좀 깨끗한 키토라고 볼 수가 있고, 그쵸. 우리가 뭐 소세지나 베이컨이나 햄이나 이렇게 한번 가공을 거친 육류를 먹는 건 그 중에서도 그쵸. 조금 좋지 않은 키토에 속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한 끼 정도로 이런 걸 먹었다고 해서 인생 끝나고 다이어트가 끝나는 건 아니죠. 네.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페리피쉬 네. 말하자면 셀몬이나 트라우트, 튜나, 네. 뭐 고등어, 꽁치. 네. 아, 군침이 막 도네요. 예, 불포화 지방상이 많은 생선. 예, 예, 그런 제가 참치 뱃살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건 전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요. 네. 그리고 계란. 네. 그리고 홀 에그. 보통 에그 와이트를 많이들 프로테인 때문에 드시는데요. 홀 네. 에그가 좋다고. 왜냐하면 에그 요게 많은 양의 좋은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있잖아요. 노른자에 좋은 지방이 있기 때문에 키토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흰자만 분리해서 드실 게 아니라 노른자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버터와 크림. 다시 말씀드리면 버터와 크림을 고르실 때는 그래스피드를 네. 가능한 한 골라주시면 좋고요. 치즈 또한 좋다고 합니다. 뭐 체다 치즈, 고트 치즈, 크림, 뭐 블루 치즈 많잖아요. 네. 뭐 크림 치즈, 모짜렐라, 브라다 치즈도 있고요. 네. 이런 것 또한 또 그래스피드를 선택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유제품을 드시는 거는 괜찮은 예, 식단인데 예. 이 중에서도 예, 유제품의 원료는 그래스피드로 선택을 선택을 해주시면 하는 게 더욱 훨씬 왜냐하면 좋죠. 좋은 지방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넛과 씨드는 좋은 지방이 많죠. 그래서 네.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넛, 아몬드 그냥 드실 수도 있지만 네네. 아몬드를 그냥 갈아서 놓은 아몬드 버터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반드시 고르실 때는 다른 지방이 안 들어간 팜 오일이나 뭐 네. 콘 시럽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아몬드만 들어간 제품을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셰프님은 좀 뒤집어서 뉴트리션 팩트 쪽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기 네. 인그리디언을 볼 때 네, 딱 로우 아몬드 딱 예. 하나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고 로 아몬드 하나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저 이 예. 제품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마켓에서 그냥 사온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키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애청자 한 분께서는 이 키토 식단 하려면 먹을 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네요.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인가 봐요. 고기를 많이 드시면 괜찮을 텐데. 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먹죠. 참기름 없으면은 저희 비빔밥 못 해 먹잖아요. 예. 큰일 나죠. 한국 그렇죠. 팬트리에서. 네. 참기름 너무 좋고요. 참기름도 키토에 좋은 음식. 네. 그리고 또 참 키토에 참 좋은 기름 중에 하나가요. 들기름. 들기름. 네. 네.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많다고 해요. 어. 또 특히 들기름을 냉압착 방식으로 뽑아낸 들기름에는 오메가3 함량이 아주 더 높다고 해요. 이게 외국 마트에 가면 콜드 프레스라고 해서 비슷한 걸 또 팔더라고요. 냉압차기 콜드 프레스니까. 그런가요? 네, 네. 들기름을요? 네, 네, 팔아요. 예. 저는 또 몰랐는데 또 하나 배웠네요. 네. 들기름을 드시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리브 오일이죠.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은 버진이요? 네. 엑스트라 버진 이것도 콜드 프레스, 네, 네. 퍼스트 프레스 뭐 아주 좋은 퀄리티 여러 가지 기름을 섞지 않은 퍼스트 퀄리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들기름 방금 말씀드렸지만 들깨를 갈아놓은 들깨가루 네. 또 많죠. 이것을 어떻게 음식에 넣을
되는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 분들은 들깨가루 너무나 많은 음식에 활용을 하시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재료가 있는데 그것 또한 네. 지금 설명드릴까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저 오늘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처음 보는 건데요. 돼지 껍데기 아시죠? 돼지 껍데기는 잘 구워 먹죠. 콜라겐 그쵸. 많다고 해서. 그쵸. 네. 돼지 껍데기를 갈아서 클럼으로 만든 것이에요. 아, 이거를 빵가루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선가스가 드시고 싶으시다. 네네. 뭐 돈가스가 드시고 싶으시다. 그런데 카르보 때문에 또 빵가루나 밀가루 묻혀서 드시잖아요. 네네. 그럼 계란 살짝 묻히시고 그 위에다가 이 돼지 껍데기로 만든 클럼을 살짝 뿌리셔서 튀겨 먹으면 돼요? 살짝 튀겨 드시면은 그게 또한 꿀맛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전 먹을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돼지 껍데기를 저렇게 건조해서 부셔서 빵가루처럼 만든다는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예, 제가 아마존에 설치했더니 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설치해봤더니 아마존에 있길래 아마존에서 구입해 온 거예요. 키토 식단 하시는 분들은 저것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튀김 음식 드실 때. 그렇죠. 저희가 방금 그래서 넛과 씨드가 몸에 네, 좋다 네. 설명하다 그런 것까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 헬띠 오일 냉압착으로 한 거 좋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 아보카도죠. 오일. 아보카도. 숲에서 나는 버터라고 저희가 별칭을 줬죠. 아보카도처럼 좋은 네. 키토 다이어트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없죠. 네. 또 아보카도가 없으면 키토 다이어트 어떻게 시작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아보카도는 이제 칩 드시는 분들, 물론 이제 키토 하시는 분들은 칩 드시면 안 되겠지만 과코말레 많이 해서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먹어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 프레쉬하게 만든 과카몰레도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예. 베지터블은 또 다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뭐 포테이토나 룻 베지터블은 안 좋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파릇파릇한 베지터블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가지 저희가 준비해 왔고요. 컬리플라워도 좋고 네. 또 브로콜리도 좋고 또 아삭아삭한 벨페퍼도 좋고 네네. 또 브루셀 스프라우트도 저 좋습니다. 한국 분들은 잘 요리를 해 먹지 않지만 굉장히 저게 몸에 좋은 그쵸. 바이타민 C도 많이 들어있고 섬유소도 많이 들어있죠. 아까 그러면 아직도 먹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인터넷 연결이 그냥 좋지 않아서요. 2시 29분으로 지금 끊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다양하게 네. 재료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한국 분들은 네. 어떠한 한식으로는 어떠한 키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주로 뭐 서양 식단 위주로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이거 만드는데 각각 5분씩 걸렸거든요. 저는 네. 뭐 뒤에서 셰프로서 2시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와서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 서서 준비하세요. 네네. 하지만 건강하게 먹지만 음식 준비하는 게 난 싫어. 하지만 건강하게 무슨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시는 걸 저는 권해요. 그리고 네네. 남는 시간에는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드신다고 해서 키친에서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 철학이에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건 김밥 버전인데요. 네. 이 안에 계란 지단을 붙이거나 뭐 계란을 갖다가 저는 사실 그 계란 지단도 파는 거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솔직하시다. 계란 지단 붙이는 것도 한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네. 걸리잖아요. 식는 것도 네, 김을 펴시고 김밥 만는 것처럼 네. 김밥말이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재료들이 크기 때문에. 그 참치나 뭐 연어 좋아하시면 연어 캔을 하나 따서 기름은 적당히 버리시고 네. 마요네즈 약간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키토 다이어트니까 뭐 마요네즈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큰일 안 납니다. 덜이 네. 키토 한다고 큰일 안 나요. 그래서 섞어서 주시고 그리고 아보카도 넣으시고 살짝 말아주시면 이게 바로 키토 김밥이 되죠. 네. 쌀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러니까 카르보가 하나도 안 들어간 김밥. 예. 마른 김밥이지만 밥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름의 함량과 뭐 단백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줄 예. 드시면은 든든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집에서 삼겹살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금요일 날 또 오늘 아까 소주 말씀해 주셨는데 삼겹살에 소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그렇죠. 불타는 금요일 삼겹살. 네. 그래서 깻잎 넣으시고요. 예. 삼겹살 고소하게 구우시고 네,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에 뭐 배추김치가 있으시면 배추김치 넣으셔도 좋고요. 김치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보카도 네. 그리고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만든 네, 네. 장 위에다 뿌려서 드시면 이게 바로
밥만 빼고 여기서 시원한 냉면은 다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얼마든지 많이 드셔도 예. 든든하시고 다음에 날 일어나셔도 뭐 몸무게가 불었다는지 바지 사이즈가 네네. 작아졌다는 등 뭐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거. 저도 이렇게 자주 먹거든요. 예. 근데 다음날 일어나도 몸도 가볍고 배도 부르고 예. 바지 사이즈는 원래부터 작아져 있었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식을 삼겹살에다가 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를 함께 넣어서 쌈장이랑 고추랑 해서 먹는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렇게 또 응용이 가능하군요. 저는 안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것까지 만드시냐면 고추장을 네네. 잠깐 아보카도를 으깨서 섞어서 아보카도 고추장을 만들어 드시는 그런 고수도 계시더라고요. 야, 키토의 고수. 키토는 어디까지인가네요. 완전히. 예. LA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키토 다이어트 식단을 해서 네. 도시락을 파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스콘데이 저도 찾아보니까 알게 됐는데 LA에서 스콘데이라는 네네. 그런 인스타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면서 아주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아이디어한 상품들을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거기서 사실 이런 김밥도 배워온 거거든요. 네네.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음식을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네. 크림 파스타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 파스타는 절대 못 먹을 것 같은데 키토 하시면은 곤약 국수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시금치나 케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을 살짝 데쳐서 갈아서 크림과 같이 갈면은 그린색의 크리미 소스가 되겠죠. 네네. 거기에다가 곤약면을 넣어서 드시면은 그게 또 키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네. 키토 파스타가 될 거예요. 맛있겠는데요, 그거는? 생각만 해도 그렇죠. 군침이 도네요. 그러니까 네. 항상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네. 레시피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들깨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요. 네네. 뭐 삼계탕을 만드실 때도 들깨 한 스푼 넣어서 드시고. 미역국에 넣어도 맛있고. 그렇죠. 들깨 미역국. 네. 아유, 그러면 저희는 뭐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하지만 거기다가 흰밥 말아 먹는 거 정도는 피해 주시면은 네. 약간 심심하게 끓이셔서 미역 많이 드시고 하셔도 되고 뭐 꼬리곰탕이나 네. 우족탕 같은 것도 건더기를 많이 드시면 그것 또한 좋은 한식 키토 식단이죠. 그 토란 끓여주는 사람이 좋아하시는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토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란국에다가 또 들깨 넣으셔도 맛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토란이 이 뿌리 음식이기 때문에 키토 다이어트는 또 그게 적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토란은 건져서 옆에 있는 사람 주시고 네네. 국물 들깨 국물만 들깨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 돼서요. 너무 무궁무진하게 너무나 많고요. 네. 또 이러한 기름이 많은 음식을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안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요. 이런 식단을 꼭 하셔야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하셔야 된다. 뭐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실 때는 피클을 많이 담아서 피클. 네. 피클을 담으실 때 거기다 설탕을 넣잖아요. 설탕 네네. 대신에 뭐 다른 대체 설탕 음료 있잖아요. 요즘 예, 뭐 예. 뭐죠?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드래곤 프루트처럼 생긴 네. 보라색 거기서 추출한 설탕도 있잖아요. 음.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올게요. 까먹었어요. 그런 자연에서 추출한 설탕 대체를 네. 넣으셔도 되고 피클을 여러 가지 양배추와 깻잎을 넣은 피클 맛있잖아요. 네. 그렇게 담아서 드시면은 또 키토 하실 때 니글거리는 음식 드실 때 그런 거 하나씩 드셔주시면은 밥 생각 없어지시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좋은 정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라이브 데스크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 바디샵, 올림픽과 후보에 위치한 한국 바디샵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정 서리파이드 셰프 모시고 일명 저탄고지식으로 알려진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저도 직장인이고요.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뭐 직장인 여러분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평소에 헬시한 키토 다이어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고 또 뭐 식단을 잘 지키시더라도 중간중간에 허기가 질 때 과자를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식단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스낵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치즈 네. 권해드리고요. 치즈, 아까 예. 그래스피드 치즈요? 예, 치즈를 권해드리고요. 뭐 집에 그래스피드가 없어서 나는 오늘 사탕을 먹어야만 했다.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탕보다 캔디보다는 네. 그래도 그래스피드가 아니라도 그냥 치즈가 훨씬 더 좋은 스낵입니다. 키토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예. 그리고 넛. 음.
씨드 많잖아요. 또 네, 기름이 네. 특히 많은 넛, 큰 넛 아시죠? 예. 그런 거 셀레늄도 많고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넛 그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보통 키토 다이어트가 아니신 분들은 그게 또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하루에 된다. 5개 이상 드시면 안 되는 걸로 그때 알고 셀레늄 있어요. 함량이 높아서 그렇다고 너무 그게 크고 배가 불러서 5개를 드시는 분들은 잘 솔직히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네. 그리고 올리브도 좋다고 해요. 올리브, 예. 프레시 올리브 많이 팔잖아요. 셰프님 근데 올리브가 약간 되게 짜잖아요. 그쵸. 솔티한 게 많은데 이 키토 다이어트는 염분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솔직히 말해서요. 염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봤어요. 정은 앵커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하드 보일드 에그. 네. 에그 삶은 에그가 네. 아주 좋은 스낵이고요. 이거 하실 때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노란자 쏙쏙 빼고 흰자만 드시는데요. 네.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자를 드시면은 머리카락에도 좋다고 하죠. 레시틴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우 칼보 밀크쉐이크. 여기에 뭘 넣느냐? 방송 앞에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몬드 밀크. 네. 그리고 뭐 코코아 파우더 좋아하시면 그거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넛버러, 아몬드 버러 이런 거 넣으시고. 첨가물이 없어야 됩니다, 대신. 네. 예, 그런 거 넣으시고 그리고 베리 정도 약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거트 넣으셔도 네. 좋고요.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요. 또 하나 포인트. 로우 팻 같은 거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풀 팻으로 골라서. 네. 넌 팻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풀 팻. 예, 네. 풀 팻. 그냥 보통 오리지널 요거트 고르시면 됩니다. 왜냐? 네. 이것은 키토 다이어트니까. 음. 그리고 뭐 스트로베리에다가 뭐 크림 찍어서 드셔도 되시고. 진짜 맛있죠. 베리류에다가 생크림 얹어 먹는 거. 그렇죠. 예. 이게 키토는 통하는 거군요. 그쵸. 평소에는 자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여기 더 좀 맛있는 게 나와요. 과카몰레. 과학을 드시면 되죠. 샐러리 네, 네.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최고입니다. 네. 네. 뭐 프레시한 아보카도 잘라서 과학에 찍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뭐 스몰러 포션으로 전날 먹다 남은 그냥 스테이크 네. 좀 식으면 어떻습니까? 하나 뭐 12파운드 온스 다 구워서 다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 다 드시나요? 먹는데요. 네. 그런 거 남겨 놓으셨다가 네. 그냥 브로콜리랑 예. 같이 드셔도 되고. 밑 종류는 다 괜찮은 거예요. 보통 뭐 저희가 네. 레드민 먹지 말라 그러고 와인민 먹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먹어도 괜찮지만 소고기는 먹게 되면 혈관에 기름이 낀다 뭐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키토는 그쵸. 상관이 없나요? 키토는 다시 말해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 좋은 질의 양질의 그래스피드 비프를 고르시고 뭐 올게닉을 고르시고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 파스타, 크림 파스타 말씀해 주실 때요. 네. 그 곤약 면을 넣으면 네. 아주 키토에 적합한 맛있는 파스타를 먹을 수 있다 하셨더니 네. 어떤 분이 카톡으로 네. 곤약을 마켓에서 못 봤는데 예. 곤약이요. 클리어한 플라스틱 백에 물과 같이 들어있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두부 있는 섹션 쪽에 많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질문은 마켓 관계자에게 네. 한국 질병은 마켓에도 의사에게 맞습니다. 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모든 마켓에 구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예. 그래도 셰프님 감이 잘 안 와요. 식단을 좀 짧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쫙 한번 훑어주시겠어요? 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 가면은 식단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아침 일어나서 월요일 정도에는 뭐 베이컨에다 에그에다가 뭐 월요일 아침에 그런 베이컨 구울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뭐 베이컨에 에그에 토마토 정도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리고 아보카도 요즘 많이 잘라서 같이 드시잖아요. 네. 아니면 뭐 스크램블 에그 할 때 아보카도 넣어서 드시면 되고 점심에는 치킨 샐러드에다가 그때 드실 때 그냥 드레싱을 넣는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과 뭐 참기름과 들기름을 아주 듬뿍 네. 많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럴 때 조금 하드한 베지터블 있잖아요. 케일 여기 갖고 왔는데요. 네, 케일을 아침에 그렇게 점심 박스에 넣으면은
점심때가 되어도 그렇게 숨이 죽지 않아요. 적당히 숨이 죽어 있고 여기다 애플 사이다 같은 거나 뭐 발사믹 비네거 약간 넣어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저녁 때는 셰프님 뭐 먹을까요? 그럼 셀몬 드시면 됩니다. 네, 연어. 여기까지만 저희가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재희정 셰프와 함께 여러 가지 키토 다이어트의 식품 종류 그리고 간단한 조리법,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지켜야 하는 식단 관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셰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